주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입학 선물,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 그리고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이 선정해온 딱 2가지 공략주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방송이 끝나고도 많은 교육 자료들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모두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셔야지만 정보들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잠깐 문 열어드리고 있는데 저희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통신망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 일주일에 딱 2가지 종목만을 공략해드리는데 종목명과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방송 없는 날, 방송 없는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더 많은 공부 원하시는 분들도 통신망에서는 더 많은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이렇게 쭉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보면 저희가 매주 이렇게 방송 시작할 때마다 수익률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수익률보다도 모든 종목들의 수익률이 한층 더 성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주 전에 공략 도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2 종목 모두 2주 만에 각각 19.8%, 22%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도 쏠쏠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3월 27일에 공략해드렸던 아모그린텍 2차 전지주이자 ESS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 종목 역시나 15.7%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는 이스트소프트 대표적인 AI 관련주죠. 이 종목 공략 도와드리면서 수익이 50%까지 확대가 됐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미리 선취매 도와드렸습니다. 2월 중순에 공략 도와드렸는데 와 108%까지 수익이 확대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휴림로봇 관련주로 공략 도와드린 2월 7일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51.5% 상승이 나와주면서 저희 방송 시청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공략해드리는 종목명은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통신망에서 종목명 받아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으니 저희와 오늘도 2가지 공략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차트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수익 현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산 관련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대장주로 움직여줄 만한 종목으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4월 9일 방송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2주 동안 2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뭐래 해도 명실상부 대장 섹터인 방산 관련주 저희가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4월 초 약간 늦은 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확실히 올라줄 수 있다라고 강조해드렸고 확실하게 20% 수익을 챙겨드리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을 공략 도와드렸는데 아직까지 체코 원전 관련해서 최종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는 원전의 종주국인 미국으로 우리나라가 연구용 원전을 재수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속에도 모멘텀이 생겼었습니다.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4월 9일 생방송 공략 이후 2주 동안 20% 넘게 상승을 보여줬네요. 다음 종목은 2차 전지주 아모그린텍입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살짝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서 여러분들이 살짝 우려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급등이 어제 하루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루 동안 살짝 손실봤던 부분을 다시 상승으로 돌리면서 15%가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ESS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만큼 또 테슬라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죠. ESS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관련주도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앞으로도 쭉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I 관련주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공략 도와드렸죠. 이스트소프트 3월 13일 생방송 공략 이후에 살짝 기간 횡보가 있었지만 이후에 급등이 이렇게나 크게 나와주면서 50%까지 수익을 확대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렇게 상승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꺼내 보실 때마다 계좌 열어 보실 때마다 수익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저희 수익 종목 네이처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때였는데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2연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총 상승 108%가 넘게 나와줬죠. 줄기세포 치료제가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굉장한 급등을 보여줬던 바이오 관련 대장주입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눌렸을 때 다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도 잠시 후 AS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휴림로봇으로도 50%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2월 7일 생방송 공략 이후에 이렇게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와줬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한 2주가량 상승이 이어지면서 수익을 확대했고 아주 단기간에 50% 넘는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계시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뛰어줄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꼭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은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더 많은 혜택 받아가시려면 꼭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 꼭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장 꼭 체크해야 할 이슈 그리고 어떤 상승 섹터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면 트럼프 대중관세를 현행 145%에서 50% 정도로 낮출 수 있다라고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도 이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했고 우리 증시도 어제까지 상승 탄력 굉장히 좋았죠. 아쉽게 오늘은 약간 약보합권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불확실한 관세 부분이 해결되기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57%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역시나 SK 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ESSD 수요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이 부분이 또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만 ESSD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원래는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쯤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라고 지금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실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기류가 그다지 좋지만은 않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영토로 허용하는 그런 중재안을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이 과연 내일 새벽에 정상적으로 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또 테마성으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 이제 1조 9,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5대 자산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듯한 모양새인데 비트코인 관련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우리 시장의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꼭 체크해야 할 유망 섹터,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효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호재가 또 있으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겠다. 최근에 일라이릴리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오늘 비만 치료제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종목들로 그 상승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비만약 처방, 그중에서도 위고비의 처방을 12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도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혹시 비만 치료제 이용해 보신 분들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워낙 효과도 좋고 당뇨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HBM으로 불리는 반도체 CXL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SK하이닉스에서 이 CXL 관련해서 고객 인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28GB짜리 제품을 고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고 사실 CXL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미 128GB짜리 CXL 메모리 인증이 완료가 됐고 이제는 256GB짜리 제품을 인증 절차에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 있는 CXL 시장 이 관련주들 오늘 장에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는 신세계, INC 등 신세계 그룹주들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가진다면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장이 계속해서 수혜주를 찾아 나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잊지 말고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시면 자리 옮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대학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려운 주식시장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게 오늘 시간 마련해봤고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학의 오치열입니다. 네. 요새 시장이 또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제발 2,500선만 지켜주라. 제발 2,500선만 지켜주라. 이러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다시 상승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전일비 증시 나스닥 S&P가 대체적으로 강한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소폭 좀 줄였죠. 상승폭을 약간 줄이면서 약간 조금 빠지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이게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국내 주식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좀 반납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이래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랑 그 시진핑 쪽에서 그 어느 정도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중국 측에서는 협상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입장이 갑자기 되고 있고 오. 미국 쪽에서는 협상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갑자기 좀 움직임이 이상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45%에서 그 대중 관세를 한 50%로 낮추겠다. 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갑자기 한 3분의 1로 음. 낮추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불안감이 계속 감도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중간에 낀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낀겨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그 불안감이 증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금방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요? 금방 내성이 생겨서 올라갈 녀석들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저번 주 계속 안내를 해드렸던 섹터나 그 종목들은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제가 1부, 1강, 2강 어느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유추를 해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계좌에서도 아주 따뜻한 종목들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코스피 지수 일단은 2,51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500선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뉴욕 증시 물론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긴 하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된 게 오늘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은 금방 생길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고요. 사실은 시장이 어떻든 저희는 시장이 힘들 때도 그리고 좋을 때도 여러분들께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드렸었죠. 아까도 저희 수익 자랑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어떤 수익을 받는지 전문가님께 한번 더 리뷰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네.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 제가 2주 전에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출발을 한 10%대에서 했을 때 이거 더 갈 것이다. 20%, 30%대까지는 홀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체코 쪽이랑도 그렇고 한수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죠. 죄송합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섞였어요? 경우에는 뭐 우주청 제가 생기기 전에도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를 공략을 해라 이래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와우. 이후로 좀 빠졌었죠. 좀 빠지고 나서 다시 공략할 타이밍이 누구 때문에 왔다? 트럼프 덕분에 왔다. 트럼프가 관세로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니까 이 대장 녀석도 약간 빠지는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 이 타이밍에 잡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베트남 하노이도 가서 SMR을 이거를 더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방안을 하고 있고 뭐 체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유럽 쪽에는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엑스에너지라고 미국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에너지 자체적으로도 SMR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더 건설을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두산에너빌리티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항공우주 두 종목 모두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건 언제 파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치열 이 양반아 이거 언제 팔면 되냐 지금 30% 수익 중이다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핸드폰 카메라 대셔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공략 도와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항공우주 지금 각각 20%가량의 수익 중이지만 앞으로도 더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홀딩 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
종목들 가져가셔서 지금 일주일 사이에라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을 가져가셔서 한 10%가량은 수익을 더 보셨겠죠. 그런데 그 2주 전에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 그리고 통신망에서 이 종목들 전략을 받아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20%씩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통신망을 통해서 정확한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모두 받아가시려면 통신망으로 꼭 입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익 종목들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셔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추세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아직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를 돌려 세워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은 준비해봤으니 오늘 통신망 입장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비추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모두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장 상황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할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이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 해요.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가장 궁금한 게 관세, 이게 가장 크죠. 사실상 네. 관세가 어느 정도 진정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앵커님, 그래서 관세랑 막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시진핑 주석이랑 이렇게 막 다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앵커님이 보셨을 때 네. 어떤 섹터가 좀 잘 올라갈 것 같다 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히토류가 제일 유망하지 않을까요? 왜죠? 원래 둘이 싸울 때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제일 많이 협박을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 미국에 히토류 안 팔겠다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주가 가장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히토류 너무 좋죠. 네. 히토류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2강 종목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1강 종목에서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게 네. 지금 이게 계속 올라야 하는데도 못 오르는 그런 녀석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죠?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가 이제는 좀 올랐어야 되는데 계속 가로막힙니다. 미국 쪽에 그 뭐 자꾸 제재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가로막힌 상황에서 갑자기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터지면서 더 가로막힌 상황인데 네. 이게 2차 전지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왜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과거에 그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한 4년 전에도 계속 LNF 담아가세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었고 네네.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와. 뭐 그 외적으로도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쪽 시장은 눈여겨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가 아니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네.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죠. 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 부서라고 맞아요. 그 자기가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관련돼 가지고 뭐 도지로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수장이 됐었잖아요. 네. 그 수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도지의 일 좀 그만하고 테슬라로 좀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지금 요 앞에 지금 미국인들이 장난 아니에요. 막 스프레이 그러네요. 뿌리면서 도지 X 막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것만 봐도 야 이제 도지 때문에 테슬라 그 주주들이 약간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좀 클 수도 있죠. 저도 그 고점에 중에 한 잡히신 명입니다. 분들. 아 그런가요? 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사실 안 본 지 좀 오래됐는데 아. 한 4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면 고점에 사셨죠? 그러면 최고점에 원래 고점 킬러신가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볼 때는 또 보고 보고 나면은 또 이렇게 까먹고 보고 나서 다시 들어가셨군요. 아니에요. 테슬라는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 네. 양자 컴퓨터로 수익을 봤는데 테슬라로 이제 가야지 했다가 물려버렸습니다. 테슬라는 보유 홀딩을 하세요.
홀딩을 네. 마이너스 40% 홀딩 하셔야죠. 뭐. 강제로. 네, 강제 홀딩 하셔야죠. 이거 많이 빠졌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왜 제가 봤을 때 웃으시죠? 지금 차트가 너무 좋아서 좋다고요? 지금 차트가 좋아요. 지금 들어가기 좋아요. 지금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40%이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허? 지금 이게 그 차트가 약간 당겨졌는데 네. 과거에 쭉쭉 하시면은 점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지금 테슬라 차트가 긍정적인 신호가 생긴다. 왜냐하면은 네. 바닥 저점을 잘 다져주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테슬라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네. 테슬라 수장이 그 도지에 대한 일을 어.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만 하겠다. 나는 음.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에다가 좀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그 수장 일론 머스크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들 테슬라 전기차를 필두로 2차 전지 섹터까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만하지 않을까. 오. 일단 여러분들은 2차 전지 1강 섹터 2차 전지이고 테슬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요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강의 섹터, 강의 종목 2차 전지주를 준비를 해 오셨네요. 일단은 한 하루 이틀 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 CEO가 너무 정부 효율부 일 때문에 바빠서 경영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정치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유럽 이런 등지에서도 좀 반감을 많이 샀었는데 드디어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투자자들이 바라던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간밤에도 테슬라 주가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 어제장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은 테슬라 상승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여러 주요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장에는 장 초반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살짝 힘이 빠지면서 2차 전지주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 정말 아까 테슬라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2차 전지주들도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이제 차트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진입하기에 굉장히 테슬라도 그렇고요. 2차 전지주도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공략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일단은 네. 테슬라 관련해서도 또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더 소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고 네. 저도 약간 기대가 되는 게 네. 지금 일단은 좀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먼저 가벼운 거 하나 테슬라 모델 Y 뭐 주니퍼라고 하는 녀석이 출시가 됐는데 네. 뭐 한국에도 왔습니다. 온 상태에서 뭐 디자인이 조금 더 괜찮아졌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솔직히 항상 생각했던 게 네. 테슬라의 디자인이 예쁜가? 전 개인적으로 앞에가 그 보닛 쪽이 이렇게 낮은 거를 네.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네. 테슬라는 항상 앞에 낮고 뒤에 엉덩이가 큰 약간 이런 모습이잖아요. 어허. 저는 그런 거 이제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네. 전 주관적으로 그렇게 예쁘진 않다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번에 주니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괜찮아졌다. 예뻐졌어요. 좀 예뻐졌어요. 물론 뭐 테슬라 제가 이렇게 말해도 비싸서 못 사긴 하지만 그래 뭐 나중에 살 거예요. 나중에 살 건데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씩 디자인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앞에 테슬라 로고, T자 로고도 없어진 상태예요. 없어진 오. 상태고 뒤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테슬라 모델 자체가 조금씩 디자인도 개선이 되고 있고 신규로 모델들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또 이슈가 있거든요. 6월 달에 이슈가 또 어마어마한 게 터지는데 네네. 그런데 그러면 2차 전지의 박앤세일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차트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2차 전지 박앤세일 종료 임박이라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게 무슨 차트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빠졌어요. 이 차트가 딱 보시면은 느낌이 네. 오겠지만 76만 원, 78만 원 요 라인에 고점 잡아준 게 우리나라 2차 전지에서 삼성 SDI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 SDI가 80만 원 가까이 갔다가 네. 지금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8분의 1이 됐네요. 10
19만 원 정도라서 8분의 1까지는 아니고 네. 한 4분의 1 정도.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데. 아닙니다. 어쨌든 4분의 1 정도로 4분의 1. 한 20%. 아이고. 어마어마한 박앤세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 SDI 관련해가지고 다른 뭐 2차 전지주라든지 이런 거를 사면은 테슬라는 지금 사면은 한 60%대, 그러니까 40%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80%. 네. 어마어마한 거죠. 국내 2차 전지주들은 약 한 80% 할인된 박앤세일장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박앤세일이 왜 종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보택시. 자, 로보택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핸들도 없어요. 핸들 없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오. 핸들 없이 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핸들이 있는 테슬라 차량들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뭐 있는데 그런 거 핸들이 있는 차량들에도 네. 6월부터 그 텍사스에 어디였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도 들었는데 그쵸. 생각이 안 나네요. 텍사스에 어디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로보택시를 6월부터 오스틴? 순차적으로 네. 맞아요. 오스틴이라고 합니다. 오스틴입니다. 네. 오스틴에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6월 중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핸들이 있는 테슬라 차량으로도 로보택시가 가능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네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사업을 택시 사업까지 하겠다 이게 아니라 테슬라 차량을 팔겠다. 누구한테? 개인 소비자들에게. 예를 들면 제가 택시를 사요. 네. 택시가 아니라 제가 테슬라 차량을 삽니다. 네. 제가 테슬라 차량을 사고 9시에 저는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은 9시부터 차는 놀 거 아니에요. 차한테 시킵니다. 나 내일 아침 8시에 차 몰 건데 네. 그 전까지 너가 차 돌면서 택시로 부업을 해라. 그리고 그 전에 그 전기차 충전을 우리 집 앞에 스테이션까지 와가지고 대기를 하면은 내가 한 7시 반 내려가가지고 충전을 해주겠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7시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돈을 벌어다 주고 이거를 내 집에다가 주차를 시켜놓으면 되겠구나라고 걔가 계속 돕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 진짜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건데 네. 이게 텍사스 오스틴에서부터 6월달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로보택시로 출시되는 테슬라 차량들은 애초에 핸들이 없이 그냥 완전 감독이 없이 FSD라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관여를 전혀 안 해도 되는 가가지고 핸드폰 하고 뭐 너튜브 보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이런 시대가 옵니다. 네. 그리고 내 차가 부업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나라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반발이 거세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후일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된다. 네. 테슬라가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6월부터 서비스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관련 전기차 섹터들 전체적으로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크게 상승이 나올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잡아 놓으셔야 한다. 제가 2차 전지는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아서 네. 크게 오르고 난 이후로는 잘 안 잡거든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잡아가기 너무 좋은 타점이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이슈가 너무너무 크고 지금 다 맞물렸어요. 테슬라 수장이 지금 테슬라로 복귀를 한다고 하고 로보택시 출시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주니퍼 새로운 모델들 출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충분히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주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테슬라 관련된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고 바랐던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 이슈가 있었고요. 5월부터는 경영에 집중한다라는 이야기 했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저가형 모델입니다. 전기차 아직까지 비싸지만 이번 저가형 모델을 통해서 매출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싶고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이슈 방금 보여드렸습니다만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출시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6월부터 미국 텍사스 오스틴
마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디자인만 쳐다봤습니다만 뭐 예쁜 만큼 기능은 더 좋습니다. 보시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운전대가 없어요. 페달도 없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면허가 없거든요. 저 같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차를 보유하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심지어 그 차가 혼자서 택시 부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너무나도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 6월부터 만약에 시범 운행이 시작이 된다면 지금 이제 4월 말이거든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정말 그때는 우리가 그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로 되면서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들도 정말 큰 기대감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지금 물려 있는 게 40%가 정도가 되는데 전문가님이 테슬라 지금 40% 할인 중인 가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2차 전지주 중에 저희가 오늘 공략해드릴 이 종목은 80%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80%를 할인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주 중에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오늘 공략할 종목도 역시나 그렇게 박앤세일 중인 종목 그리고 세일이 곧 끝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 놓으셔야지만 빠르게 더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목도 역시나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모두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팍스 통신망 지금 입장하셔야지만 종목에 대한 공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테슬라의 이슈가 굉장히 크죠.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주들이 테슬라의 호재 속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이제 또 한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앵커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지금 시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네요. 시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일단은 또 강력한 이슈 하나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저가형 모델 출시하죠. 하지만 이거 이야기 잠깐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BYD와 경쟁이 가능한 저가형 모델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지금 BYD가 눈엣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BYD가 정말 거의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와, 그냥 가격이 엄청 싼가 봐요. 굉장히 싸요. 네. 1,000만 원대로도 살 수가 있고 1,000만 후반대로 살 수가 있고 네. 2,000만 원, 3,000만 원대는 SUV 아주 좋은 놈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BYD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중국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고 왜냐면 저렴한 상태인데 테슬라는 플래그십 모델 전반적으로 다 좋은 제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확 가격대를 낮춰가지고 괜찮은 제품들을 먼저 뿜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 기업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일부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아주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차량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그거를 하겠다라고 안 했고 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그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주로도 여러분들 이 종목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한번 보자면 네. 차트가 이 종목도 한 3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35만 원대까지 쭉 올라갔었다가 이거 보면은 차트 보면은 35만 원? 몇 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35만 원대까지 쭉 올라갔었다가 쭉 빠져서 지금 6만 원, 7만 원 이로 왔다 갔다 6만 하는데 원. 한 6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네요. 6분의 1 가격 거의 한 15%, 20% 정말 박앤세일 80%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담아만 놓으면은 나중에 테슬라 이슈라든지 뭐 옵티머스 이런 이슈만 뿜어져 놔도 그냥 게임이 끝난다. 이거 충분히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네. 그럼 손절가도 제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하나하나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2부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아, 좋습니다. 네. 바로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뭐 전쟁 아니다, 뭐 그 뭐 전쟁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패권 전쟁입니다. 네. 지금 무역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무역 관세 전쟁인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패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에요. 예전에도 일본이 너무 커지고 있을 때 벌써 한 30-40년 됐죠. 일본이 너무 커지고 있을 때도 그 미국에서 플라자 호텔로 불러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한 것처럼 네. 중국도 잡았어야 됐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못 20년 잡았죠. 전에. 왜냐하면 그때부터 중국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시기를 놓쳤어요. 네. 온화한 그 햇볕 정책을 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었죠. 버락 오바마, 뭐 조 바이든, 뭐 이런데 작년이 아니라 저번에도 작년이죠. 저번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고 중국에서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책을 펼쳤는데 먹히지 않습니다. 네. 먹히지 않고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관세로도 싸울 수 있겠지만 사실상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는 미국채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채권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풀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시기를 놓쳤다. 네. 시기를 놓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관세 전쟁이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뭐 그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미국이 대중 관세를 145%까지 잡아놨다가 145%로 했다가 잠깐만 한 50%로 낮출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저렇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다른 나라만 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FTA로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 한 2.5%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가 생겼죠. 우리나라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무역 전쟁에 지금 뭐 중국은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미국이 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앵커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히토류. 네네. 중국이 뭐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함정 카드 발동을 했는데 오. 지금 히토류가 중국 쪽의 그 수입 점유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90%였는데 네. 이거를 낮추고 미국 쪽에서 중국 아니면 안 되냐? 다른 나라 찾아봐 해가지고 많이 넓혀가지고 미국 히토류 그 중국의 수입 점유율은 미국이 한 70%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새우 등만 터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사마륨, 가돌리늄, 터비움, 디스프로슘 뭐 어렵습니다. 다 히토류예요. 그러네요. 네, 다 히토류고 지금 네. 보시면은 뭐 자석, 전기, 군사기계, 항공우주, 디스플레이, 의류, 영상 장비, 전기차, 모터, 자석, 의류, 영상 장비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를 대부분 다 중국 쪽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네. 미국도.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도 참 우리나라 참 속상한 건데 네네. 새우등이 왜 이렇게 터지냐면 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제한이 없잖아요. 네네. 뭐 관세 어느 정도 좀 내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뭔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전기차, 뭐 2차 전지 모터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 쪽에 있는 히토류를 수입을 해와요. 네. 수입을 해와서 그걸 통해서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 쪽에다가 수출하겠습니다 하고 딱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야 거기 뭐 들었어? 거기 그 중국 거 히토류 들어있는 거 아니야? 네. 제재를 가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너무 치사해요. 중간에 낑겨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우등이 터지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어쩔 수가 없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별개로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모습으로 뭘 봐야 되냐? 히토류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설계부터 생산, 정비까지, 공정까지 싹 다 하는 기업이
거의 유일한 기업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요? 그렇죠. 그게 페라이트 자석, 아. 페라이트라는 건데 네. 그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다.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모 회사다. 를 좀 그냥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 알려드리는 거고 네네네.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히토류를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제가 몇 년 전에 꽤 됐습니다. 꽤 전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대체를 하면 되겠다. 물론 히토류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아, 그래요? 조금 부족하지만 값이 저렴하다. 어. 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 페라이트 자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요 녀석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먼저 한번 보자면 네. 차트가 어마어마해요. 왜요? 네, 차트가 와 이게 지금 날아가려고 지금 점프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점프를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상태인데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종목을 사실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요? 가지고 와가지고 네.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저번 주에는 이 종목이 6,000원짜리에 있었어요. 어허. 6,000원짜리에 있었는데 네. 그 앞에 보면은 갭 상승을 한 차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꿔줄 것이다. 조금 기다려보자. 지금 제가 원래 종목들은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기다리자. 5,500원 언더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종목 정확하게 5,500원 언더로 내려왔어요. 지금 보니까 5,300원 막 이러거든요. 그때 보였던 그 네. 갭이 이제 싹 메꿔졌거든요. 네. 메꿔졌죠. 이제 타이밍이 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공략을 하시고 언제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되냐? 네. 지금 한 5,500원 언더에서 언제든 매수를 공략을 하셔도 되고 네. 손절 라인은 4,800원. 네. 4,800원을 이탈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르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한 3,000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차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종목의 목표 주가는 어디냐? 7,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7,000원까지 한 20%에서 30%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이다. 만약에 탄력을 더 받았다. 중국이 갑자기 히토류 이야기를 더 하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네. 핸드폰 카메라 싹 가져다만 대시면은 여기다 가져다 대시면은 뭐 링크 뜨는데 링크 타고 저한테 들어오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1부 종목, 2부 종목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네. 그리고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공략을 하고 언제 매도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가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요새 최근에는 뭐 F-35 미국에서 완전 그 대국민 그 전투기죠. F-35도 히토류가 없으면은 띄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 핵잠수함도 그렇고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한 4차 산업의 필수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2부 종목의 대체제로서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공략주 준비해 드렸는데 일단 다시 첫 번째 종목부터 복기를 해보자면 테슬라 이제 정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40% 박앤세일 중이고 이제 곧 할인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박앤세일 끝나가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더 쌉니다. 테슬라 40% 할인이라면 오늘 이 종목은 60%에서 80%까지 할인 중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테슬라 관련해서 로보택시 6월 출시 그리고 저가형 모델 Y 주니퍼 출시 이런 이슈들까지 겹치면서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 소식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남아있고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 상승할 날만을 기다려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2차 전지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손절가, 목표가까지 구체적으로 잡아드립니다.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만요. 통신망
마지막 입장 원하시는 분들 마지막 저희 방송 남은 시간 2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대장주이자 그리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상 보여드렸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종목을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언제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 4,800원 그리고 목표가 7,000원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약 20에서 30%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는데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 관련해서 더 제재를 세게 한다, 더 세게 나온다 할 때마다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 시간을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인사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